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똘똘한 지역 서울에 학교가 줄어드는 이유, 안전지대는 없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부터 봅니다. 흉물된 도심 폐교, 다른 쓰임새도 난망하다. 제목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지난 2018년부터 문을 닫은 서울 은평구의 은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재정난을 겪다가 폐교 조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서울의 변두리 학교뿐만 아니라 서울 센터에 있는 학교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건대 입구역 이곳에 있는 화양초등학교는 지난해 2월에 폐교됐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폐교된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6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에는 도봉고, 성수공고 등 3개 학교가 문을 닫게 된다고 합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서울의 부동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향후에는 이것이 굉장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0년간 6곳인데 1년간 3곳,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로 그려지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도 아마 폐교하는 학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립니다. 서울에 계신 학부모들 또는 부동산 측면에서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서울 교육의 2개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교육의 2개의 양극화. 하나씩 봅니다. 2개 중에서 한 개는 왼쪽에 주거비도 학원비도 감당 안 되게 비쌉니다. 요게 12년간의 전쟁이죠. 12년간의 전쟁인데 갈수록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까딱 잘못 자리 잡다가 교육비로 엄청난 돈을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탈서울 하는 중이죠. 학교가 그래서 감소합니다. 주거비, 학원비, 12년간의 전쟁, 처음에 자리를 잘 잡으면 누적되어서 비용이 절감이 가능하니까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경기도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인구는 줄어들고 있죠. 학교도 감소하고 있고, 요게 첫 번째 양극화입니다. 두 번째 양극화는 서울에서 최고로 잘 사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입니다. 서울대도 마탱이 간지 오래됐다. 똘똘한 학부모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이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만큼 의미가 없습니다. 가성비가 안 나오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서울대 보내더라도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마탱이 같습니다. 세상이 변했죠. 요거를 똘똘한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똘똘하고, 부모님들이 좀 똘똘하고, 그리고 금전적 여유도 되거나 또는 할아버지가 잘 살거나 이런 친구들은 이미 서울에 있는 예전부터 좋다고 했던 강남 등에 있는 학교에서 다른 데로 전학을 갑니다. 외국인 학교로 가죠. 외국인 학교,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로 가기도 하고, 돈이 좀 더 많으면 아예 외국에 있는 학교로 갑니다. 굉장히 일찍
아주 어린 나이부터 외국인 학교로 갑니다. 돈이 많고, 그리고 학부모가 뭘 좀 아니까, 똑똑하니까. 바꾸어 말하면 지금 강남 등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학부모들은 애매하게 돈이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는 부모들이 거기에 애들을 보냅니다. 애들은 죽어라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서울대 가도 큰 이득이 없습니다. 크게 얻는 게 없습니다. 서울대 간 친구들 중에서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서울대 가도 크게 영광의 어떤 과실을 따먹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학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남에 있는 학교들은 아직 폐교하고 있지는 않겠죠. 티는 안 납니다. 그러나 학생 수준은 떨어지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똘똘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외국인 학교에 보내는가?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AI 동시통역의 한계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좀 있으면 동시통역도 가능한 세상이 오겠죠. 전화로 한글로 이야기하면 영어로 바로 번역해서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상대방이 영어로 말을 하면 그것을 듣고서 바로 한국말로 통역을 해서 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영어를 하나도 모르고 한국어를 하나도 몰라도 두 사람의 대화가 가능해지죠. 그러나 사람 사는 사회에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높은 자리 가거나 큰 일을 맡기기 전에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해야지 큰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대화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정서와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날씨 쥐기네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날씨 쥐기네 정도. 그런데 날씨 쥐기네 이렇게 해도 AI가 통역을 하면은 날씨가 좋습니다 정도로 통역을 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AI 동시통역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면 한국말 쓰는 사람도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미래를 잘 살기 위해서 영어로 수업을 하는 외국인 학교 또는 아예 외국으로 애들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을 잘 파악한 부모들이겠지요. 한국말은 최첨단인데 쓰는 사람이 급감중입니다. 한국말 과학적이고 좋은 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양가 없겠죠. 한국말 공부해도 점점 더 영양가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컴퓨터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와 가장 의사소통이 잘 되는 언어가 영어입니다. 영어. 영어는 컴퓨터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둥바둥 공부하는 것보다 외국인 학교 가는 것이 100만 배 효율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똘똘한 부모님들은 강남에 아이들을 보내가지고 헛고생 시키지 않습니다. 돈도 많고 똘똘하면 부모가 외국인 학교로 보냅니다. 교육과 부동산의 상관관계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인구가 늘고 그러니까 한국말 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자리도 많았고 교육만 잘 받으면 학벌만 좋으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교육과 부동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계 있기는 하다. 요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부동산 보실 때 교육은 그냥 제껴라. 직주 근접 정도만 챙기고 교육은 앞으로 좀 제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폐교가 주택 공급을 만들죠. 폐교 자리에 임대주택 건설하면은 딱이죠. 만약에 이거 주민들 반대해서 못한다. 폐교를 주차장으로 활용만 하더라도 인근에 주차장이 협소한 형태의 주거용 건물 공급이 늘어날 수 있죠. 세대수 많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겁니다. 주차장만 커져도. 그래서 교육, 대한민국 교육을 딱 보면은 부동산에 플러스 되는 게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앞으로는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더 대세니까 AI 시대에 영어가 더 대세입니다. 영어 모르면 컴퓨터하고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앞으로 더 대세가 영어니까 전혀 교육 때문에 그 지역 주택 가격이 안정적이다. 이런 거 절대 믿지 마시고, 그리고 첨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내가 돈이 좀 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손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외국에 보내거나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 보내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